하루 신규 확진자가 166명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집단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총 누적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269명에 달했는데 이게 지금 수치를 봤을 때 수도권 대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발생이 만만치가 않고요. 이 상황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의 누적되어 있던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가 표면 위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잘 통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고 네. 이것이 만약에 주말을 통해서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로 격상을 했죠. 결국은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다발적으로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N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서 N차로 가는 감염의 고리를 끊어줘야만 확산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지금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시민들은 외출하는 것, 모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하시고 네. 또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야만 지금 이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수도권, 경기, 서울 중심으로 확산세가 번지고 있는 게 보면은 교회발이잖아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또 용인시에 있는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두 교회만은 아니죠. 벌써 며칠 전에도 고향의 반석교회하고 기쁨 153 교회, 그 이전에도 계속 개신교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네. 그 이외에 카톨릭이라든지 불교 계통에서는 그렇게까지 환자가 확진된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특히 이 성북 사랑제일교회 경우에 있어서는 정광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8월에 7일에서부터 13일 사이에 4,053명이 접촉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지금 134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수칙을 안 지킨 거는 물론인데요. 여러 가지로 마스크 쓰기도 안 하고 거리 두기도 안 되고 했는데 더 문제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인 것하고 또 네. 교인 명부 등도 부실해 갖고서 실제 역학조사가 확실치가 않고 또 사실 이 감염된 것 자체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의 특징이 좀 정치적이 돼서 전국적으로 교인들이 모이는 상황이 있고 또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시작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제 확진자가 279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역 발생이 그중에서 267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요일과 어제를 봤을 때 그때는 100명 단위였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폭증을 한 수치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거의 예상될 만한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네. 거의 2배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 확진자가,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구에서, 경북에서 또 전국적으로 2월 29일 날 909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도 잘 잡히긴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목표가 확실했었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접촉자를 다 찾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도 산발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규모지만 여기서 네. 발생하는 것이 수백 명씩 나오게 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확실하게는 있어요. 이 교회들 특히 이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하고 또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 시작한 것,
또 이 기쁨 153 교회하고 반석교회에서 시작한 이 시장까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까지 감염이 된 것이 확진이 나타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0몇십 명이라고 그래갖고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 네. 아직은 통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교회발 같은 것들을 잘 잡으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더 확산이 되면은 지난번에 대구 경북 사태와 같이 이 상황 자체가 동선을 찾을 수 없는 숫자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그때에도 잘 잡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빨리 지금 연휴 전에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진다면은 200명, 300명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시 감소되는 추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오늘 날 숫자만 봐도 267명이 지역사회 감염이니까 이게 네. 뭐 대부분 서울 수도권일 것이고 다만 바라는 것은 좀 전국적으로 즉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시고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만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지금 숫자만으로 보면 2단계가 아니고 3단계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게끔 이번 주일 다음 주 아주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0시 기준으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고요. 그중에서 해외 유입은 12명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 발생이 총 267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데 교수님께서 아까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아직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아직 깜깜이 환자도 나오고 있고 또 2차 유행, 대유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앞으로 개학도 남아있고 좀 2차 대유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조금 더 일찍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환절기가 되면 감기도 많이 생기고 또 독감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9월 이후가 되면은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네. 지금 아직 8월 중순 아닙니까? 네. 아직 휴가철도 끝나지 않고 방학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나타난 것은 이 2차 유행의 시작이라고는 볼 수가 있죠. 그럼 시작해서 잘 통제를 한다면은 가능한 것이고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2차 유행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일 특히 지금 휴가철 또 학생들 방학하고 있는 기간 안에 학생들이 또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통제가 되어야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이 해이해지면은 많이 늘어났다가 또 바짝 조이면은 줄어드는 상황이 항상 일어났으니까 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단합해서 이 방역 수칙, 개인 위생을 잘 지킨다면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즉 이 교회라는 여러 군데의 교회는 있기는 하지만 이 교회라는 목표가 있고 일단 그 교회 이외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접촉하신 분들,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만 받으신다면은 더 이상 확대는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0시 기준이죠. 2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자면 서울이 141명, 그리고 경기가 96명, 인천이 8명, 충남이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72명이었는데 이제 오늘 141명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뛴 수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67명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6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뭐 교회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도 뭐 역학조사 전체 데이터는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의 141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발하고 또 고향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한 이 지역사회 감염이 더 나타난 것들, 네. 즉 시장이라든지 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2배씩 증가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접촉자들을 다 지금 검사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맞춰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사이가 제일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초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기에 잘 잡을 수 있느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200명이냐 300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느냐 확진자가 얼마나 더 있느냐 접촉자를 얼마나 지금 우리가 검사를 했느냐 이 부분의 문제일 것이고 실제로
또 지역사회로 무증상 전파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네.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사람들이 10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겠지만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또 우리 의료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이 발생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두 지금 현재 검사를 받은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게 오늘 걸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나오는 숫자만 해도 벌써 네. 2주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누적이 돼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 또 네. 지금 통제를 잘한다고 해서 2, 3일 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쵸. 지금 통제를 잘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2주일 후 정도에 점점 감소세로 가면서 줄어들어서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 이 진단 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감염이 되면 또 자기도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면역 진단을 하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제로 알 수는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의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지난번에 3,000건 정도 해서 1명 나왔다는 데이터밖에 없고 네. 적어도 수만 명 정도의 역학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또 어느 지역이 많이 노출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그 무증상 감염을 알기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또는 입영장병들을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무료로, 경기도는 무료는 아닙니다만 무료로 수천 명씩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다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네. 하지만 이 교회발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감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통제를 한다면 통제도 가능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고 더 확산이 돼서 동선을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가야 될 수. 지금 아직도 봉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 동선을 찾아서 접촉자를 찾고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지금 그 대구 경북 그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동선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확진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은 그때만큼은 아니다. 지금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신천지라는 대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보다 숫자는 많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동선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그 신천지 때에는 사실은 동선을 다 추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통제는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거리두기 단계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는 그 기준이 하루 증가폭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전환이 될지 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금방 3단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깜깜이 환자가 5%를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가 80% 이상 그리고 2배라는 것도 있지만 100명 이상이 됐을 때에는 사실은 3단계예요. 네. 근데 지금 숫자로만 보면 3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하루 이틀 100명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3단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2주일 이게 유지가 된다면 3단계로 분명히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아직은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일부 지역만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충남도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남하고 광주 같은 데는 통제가 잘 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고 만약에 10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결국은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그 무증상에 의한 깜깜이 감염이 네. 14.3%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쵸. 7월 말까지만 해도 이게 6%대였어요. 근데 그 통계적인 좀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이 그 시기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6%라는 것은 실제는 좀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강남 지역의 사무실이라든지 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때 보면은 이 강남 지역의 사무실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징조는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다
누적이 되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통제를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이 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광복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기간에 여행을 간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좀 지역 간의 이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확진자가 혹시 더 증가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3일 연휴가 된 거, 17일이 휴일이 된 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로 지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행을 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여행지 안에서라도 실내에서의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시고 네.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시지 마시고 또 위생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들을 철저히 하신다면 여행 간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여행을 떠나신다고 그러면은 뭐 캔슬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가시지 마시고 네. 또 일반적인 개인적인 모임들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루 이틀 사이, 즉 오늘 내일 사이는 좀 자제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학생들 방학이 껴 있는데 지금 방학 때에도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 즉 외출을 가능한 한 좀 자제하고 집 안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요 며칠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앞으로 9월 2학기에 학생들이 개학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더 멀리 간다면은 수능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 교회발이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교시설이 이제 중위험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고위험군으로 바꿔야 한다,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어떻게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 지금 종교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만 하고 예배, 법회 등만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모임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종교 예배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지금은 고위험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위험이고 또 50명 이상,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데에도 사실은 예배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예배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심정상으로는 그래요. 예배 50명 이상이 아니라 전부 지금 한두 주일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로 바꾸고 또 일단 예배를 하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무조건 집에 가고 이런 예배 전후로 식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교인 간의 개인적인 모임도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시기인 건 한데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한다기보다는 네. 이 개인적인 차원들에서 교회 차원에서 종교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자제하고 이것이 지금 국민 건강 보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잘 느끼시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법적으로 아무리 이게 탄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네.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교회 차원, 종교단체 차원에서 잘 지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모든 국민이 그렇겠지만 교인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걸 지금 이 시기에는 오늘 통계치만 봐도 굉장히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 지금 방역 당국에 힘이 붙이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입원도 시켜야 되고 자가 격리도 시켜야 되고 또 동선도 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사실은 방역 당국만의 일은 아닌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것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것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 뭐 예방주사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은 방역이라는 의미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일 이외에 없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국민 전체가 합심을 해야만 이 사태가 지금 진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연휴 기간에 좀 이동도 자제해 주길 바라고 모임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광화문 일대 혹시 사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저는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썼지만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진만 봐도 느껴지는 게 이 2m 거리 간격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진 않을까? 이게 또 복병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집회라는 것 자체가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가 없죠. 2m, 뭐 1m를 할지라도 1m 떨어져서 계속 장시간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계속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네. 또 중간중간에 물도 마셔야 되고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싸갖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 집단으로 모이는 것 집회 자체가 감염에 있어서는 아주 바이러스로서는 좋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더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다니면서 또 귀가할 때에는 같이 귀가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천지와 비슷한 전국적인 교회발 확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회는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저께만 봐도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집회는 좀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수치만 봤을 때 이제 3월 초 이후에 5개월 만에 최다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수도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역 발생, 국내 발생만 267명, 해외 발생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41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기는 96명, 어제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역만 봤을 때 서울 지역은 뛰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연휴 기간에도 좀 이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